예, 2025년 12월 12일 지금 새벽 1시 25분 경이고요. 제가 어제도 또 이제 중간중간에 아주 엽기적인 테러를 하는 날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날들이 많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영상을 좀 잘 안 찍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하도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알바를 하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잠을 못 자게 극악의 비소 테러를, 통증제 테러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못 자면은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잠을 못 자면 낮에 다시 또 자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다시 또 잠을 자서 제가 오후 2시 반, 3시 그 정도까지 잠을 또 계속 잤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 새끼들이 이제 비소테러질을 하냐면은 엉덩이하고 허벅다리 뒤쪽에 엉덩이하고 허벅지 중간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지점에다가 쏜데 또 쏘고 쏜데 또 쏘고 쏜데 또 쏘고 비소를 굉장히 다량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깊숙이 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엉덩이니까 이게 그 길이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피부 깊숙이까지 쏘는 거예요. 다량을. 그러면은 마치 이제 뭔가 심이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다량을 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화되는 거예요. 쏜 데다가 또 쏘고 쏜 데 또 쏘고 이 새끼들이 이런 잔인한 엽기적인 짓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에는 이 허벅지하고 골반의 중간 부분, 거기 이제 가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특정 부위에다가 또 쏜데 또 쏘고, 특정 지점에다가 쏜데 또 쏘고 계속해서 그 부위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부위를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거예요. 비소 테러, 통증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오늘은 제가 이 새끼들이 보통 이런 짓을 할 때는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 날 이제 그 전날 굉장히 이제 지랄을 하죠. 화학무기 테러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무증상 감염자가 왜 일을 하러 가느냐. 이제 얘네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코비드19는 독감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이 글로벌리스트들, 전 세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들의 지령을 따르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이들이 지금 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데 전 세계인을 상대로 코비드19가 마치 심각한 것인 것처럼 그거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코비드19 방역을 핑계로 지금 대량 학살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화학무기 테러이고, 흰신, 흰백자 뭔지 아시죠? 이것도 이제 코비드19를 예방을 한다고 하면서 놓은 것인데 이건 역시 이 대량 학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독극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2, 3년 내에 4, 5년 내에 사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를 많이, 저도 2차까지 맞았지만 많이 맞은 분들일수록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을 하셔야 되고, 그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 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되면 그 전날 잠을 못 자게 이제 개지랄들을 하는 거죠. 극심한 테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렇게 개지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 자살방지원 이 새끼들은 펜타닐 중독, 마약 중독인 새끼들이 많은 것 같고,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전 국민 이제 마약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새끼들이
지네가 기분이 나쁘면 그러면은 아주 개지랄 연병들을 더합니다. 더 극심한 테러를 하고 아주 이게 10년, 20년 김대중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2017년 문재인 때부터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이게 시작이 된 건 김대중 때부터 저 같은 경우 이제 19년 비인지 상태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이 새끼들이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나 이게 아주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생활화돼 있고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면 바로 보복에 들어갑니다. 이 화학무기 테러를 센 테러를 하면서 어저께도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잖아요. 이 비속테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낮에 자는데도 이 요년이 19층 3호 바로 아래층이에요. 거기에 젊은 연놈들 20대가 가장 악질적인 연령대입니다. 이 화학무기 테러의 피해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년이 되게 조그마한 년이에요. 이게 종종 근데 이제 좀 살집은 있는데 살집이 많죠. 근데 종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밑에다가 바로 탁 뭘 놓더라고요. 놓더니 그때부터 또 이제 굉장히 심한 테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박재광 씨가 얘기한 핸드폰이나 핸드폰도 대상자를 바로 정면에서 바라보면 원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본인이 직접 쏘는 것도 있고 화학무기 약통도 그러니까 대부분 대상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자살방지요원들 보면은 이 피해자분들이 많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자살방지요원들이 정면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가슴 속 안에 주머니 안에 있는 이 화학무기 약통이나 핸드폰에서 정면으로 발사가 되는 거예요. 대상자를 향해서 원격으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은데 9년이 제 바로 밑에다가 뭘 탁 놓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굉장히 또 아주 심한 테러, 비소 테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허벅다리의 중간 거기다가 이 년놈들이 굉장히 그 특정 지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쏜데 또 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되죠. 통증이. 그래서 이제 반신욕을 아까 오늘 저녁에 했는데 하기 전까지 굉장히 통증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반신욕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허벅지하고 골반의 중간 가랭이 그 왼쪽 다리에 특정 지점이 있어요. 가운데 부분. 거기다가 또 쏜데 또 쏘고 그런 특정 지점이 있습니다. 이 년놈들이 고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악질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후의 발악이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들을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상위에 그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와 그들의 지령을 따르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그리고 맨 위쪽에 대통령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또 이제 이런 이 정부의 이 사람들 이 글로벌리스트들 이들 전체를 갖다가 체포 처형 깜빵에 보내는 이런 시기가 그렇게 아주 먼 것 같진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백악관 앞에 교수대하고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4, 5년 전서부터 이 글로벌리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체포해서 교수대에 대롱대롱 매달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저는 인텔을 이제 3년 정도 전서부터 알고 계속 봐왔기 때문에 거기 모가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화학무기 테러가 WHO 하달 대량학살 프로젝트죠. 이것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 그 인텔에서 전 세계 각 나라가
자국의 어린이들 그리고 자국의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독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인텔에도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이 화학무기 테러하고 흰신, 흰백자, 요거 두 가지로 대량 학살하고 있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광화문 같은데 단두대와 이 교수대가 설치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 반인륜 범죄, 중범죄, 반역죄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법정 뉘른베르크 2.0이죠. 과거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는 뉘른베르크 1.0이고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들을 공개 처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는 반인륜 범죄, 중범죄, 반역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은 반인륜 범죄,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면 사형이고요. 이 자살방지 요원들도 가담자 전원 처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정확한 제가 처벌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햇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뭐 형량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는 생각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숨어서 이렇게 쏘고 있는 물론 이제 디지털 치료니까 컴퓨터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코드를 올리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작업치료사들이 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신과 의사가 쏘는 경우도 있고 뭐 간호사들이 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년놈들이 숨어가지고 이 짓을 하는지 전부 다 처형을 시키든 깜빵에 보내든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살방지원들도 악질들은 제가 알기로 다 처형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악질 자살방지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시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처형이 되고 나서도 처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해서 우리가 어떤 년놈들이 이 짓을 했는지 얼굴을 좀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최후의 발악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이제 증거 수집도 이제 물론 해야 되지만 피해자들이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수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피해자들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이러한 반인륜 범죄, 중범죄를 당해왔는데 여태까지는 속수무책으로 일방적으로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가 떨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 이 가해자 년놈들을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한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공개 처형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트럼프가 부활시켰습니다. 공개 처형, 교수대, 단두대형 다 부활시켰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를 읽으면은 씻을 때도 저희 아래층이 이제 19층 3호인데 인연이 콧구멍에다가 년 아니면 놈이겠죠. 20대에 년도 있고 놈도 있습니다. 이 아래층에 할망구 한 명하고 젊은 할망구 동대표 하는 할망구하고 그 손주들 첫째 아들 손주들인지 이 애들이 있어요. 20대 애들이 있는데 콧구멍에다 아주 다량의 코가 메울 정도로 다량의 화학무기를 쐈어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다량을 쏘면은 눈이 따갑고요. 수포제를 쏜 것 같아요. 눈이 따갑고 얼굴 볼 있잖아요. 볼 있는데도 굉장히 화끈거리는 거예요. 수포제를 쏜 거죠. 그래서 다량을 콧구멍에다가 확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의 코하고 뇌하고는 사람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없습니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뇌로도 이 수포제가 들어가고 눈이 너무 따갑고 그리고 양쪽 볼이 굉장히 따가운 거예요. 그 정도로 다량의 수포제 테러를 콧구멍에다가 그렇게 했고 그야말로 고문이죠. 이 연놈들이 고문 기술자 이근한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특히 이 아래층 연놈들 요런 악질 연놈들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악질 짓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여버리고 싶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죽일 수는 없고 이게 화이트햇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기억상실죄를 하도 쏘니까 또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다량의 수포제를 테러를 했었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요즘에 이제 콧구멍에다가 테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네 맘대로 아주 이제 뒤질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주 최후의 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에다가 며칠 전에 제가 또 메모해 놓은 거는 청산가리를 다량을 이거를 몇 분간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방 딱 다량을 딱 쏘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당한 거는 몇 분 동안 콧구멍에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청산가리를 쉬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뇌로 청산가리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코하고 뇌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뚫려 있으니까 그러한 엽기적인 그러한 테러를 했고 그리고 얼굴에 또 요즘은 수포제 테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지네 맘대로 이제 뒤질 때가 되니까 개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반신욕하고 나면 이제 세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에 스킨 바르기 전에 수포제, 따끔따끔한 수포제, 따가운 수포제를 뿌리고 그럼 제가 이제 물티슈를 닦아내고 스킨을 발라요. 그러면은 수포제를 또 뿌리고 그러면 다시 물티슈를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션을 발라요. 그러면은 수포제를 또 뿌리고 이런 식으로 얼굴이 화학무기 수포제 범벅이 됩니다. 따끔따끔하죠. 그야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연놈들이에요. 시킨 연놈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시킨다고 돈 받고 이지랄을 한 연놈이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에 이 자살방지원 연놈들 제가 메인은 누구누구인지 알고 있죠. 전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연놈들 특히 19층 3호나 연놈 아래층 또는 옆집 2004호 있어요. 그 집에도 20대 새끼들이 2명이 있어요. 이 새끼들도 굉장히 악질인데 이들이 보면은 페스티벌 가가지고 상금이나 뭔가 상품을 탄 연놈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야말로 고문 기술자 20층 4호 새끼는 제가 씻을 때는 항상 올라갑니다. 반신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띨빵하게 생긴 놈인데 굉장히 악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놈이 있는데 제가 씻을 때 항상 올라가요. 왜냐면은 이 소리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위가 옥상이기 때문에 문 탁 열고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내려오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씻을 때마다 올라가고 제가 고속터미널로 알바하러 가면 고속터미널 쫓아오고 아주 상악질 집구석이에요. 20층 4호도 얘네들이 볼 때마다 페스티벌에 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시상을 받고 돈을 받고 선물을 탄 그런 연놈들이 아닌가. 19층 3호와 20층 4호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질 연놈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19층 3호가
더더욱 악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19층 3호 연놈들에 의해서. 물론 다른 조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은 19층 3호 연놈이 가장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가 바로 20층 4호 연놈들이고, 그리고 그리고 또 적어놓은 것이, 산책을 갔을 때 요즘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영하 3도예요. 그러면은 냉매제를 오늘은 몸 전체에다를 다 그렇게 많이 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영하 3도다. 그러면은 한 영하 8도 정도 되게 굉장히 춥게 무슨 시베리아 벌판 같이 저한테 이제 냉매제를 쏘는 경우가 많아요. 질소가스 플러스 살인가스를 몸에 이제 도배를 하는 거죠. 전체로. 그러면은 굉장히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동네 쪽으로 걸어오면은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그쪽이 산 근처기 때문에 3도 정도는 낮아요, 여기보다. 그지만 훨씬 더 많이 춥도록 그 추위제, 이 냉매제 테러를 많이 하고 특히 손에다가 많이 합니다. 손에다가 질소가스 플러스 살인가스를 굉장히 손이 꽝꽝 얼 정도로, 마치 영하 3도밖에 안 되는데 영하 8도,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처럼, 너무 추워서 손이 꽝꽝 얼은 것처럼 손에다가 질소가스하고 살인가스를 뿌리고 냉매제를 쏘고, 특히 손끝은 너무 얼면 아프잖아요. 그것 마치 그래서 아픈 것처럼 비소테러를 손끝에다 또 쏩니다. 이년놈들의 이 위장전술 아시겠죠? 마치 너무나 추워서 손이 시린 것처럼, 시리다 못해 손끝이 아픈 것처럼 손끝에 비소테로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쌍년놈들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이 자살방지원 년놈들이 이렇게 악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VX가 이제 냄새가 독하잖아요. 그래서 씻을 때 제가 이제 최근에 커피포트를 이 새끼들이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려가지고 또 새로 샀고, 항상 이런 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립니다. 이 새끼들이 레이저 포인터를 직접적으로 그 열을 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이 세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강한 열을 가하면 모타를 태운다든지, 저 옛날에 전기 측정기 트라이미터 거 30만 원짜리 여러 번 바꿨습니다. 제 앞에서 지지직거리면서 이 모타가 타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 새끼들이 재물손괴,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도, 도둑질도 굉장히 많이 해갔죠. 그럴 뿐더러 물건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커피포트를 하나 새로 샀는데, 커피 왜 새 제품을 사면은 고무타는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인 것처럼 제가 반신욕할 때 뜨거운 물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커피포트를 사용을 하는데, 커피포트를 이제 사용한다고 해서 VX를 중간중간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창문을 조금 여는 거, 요 점을 악용해가지고 VX를 굉장히 다량을 또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제가 더 많은 게 있지만 이 새끼들이 이제 최후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찍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이 짓을 하면서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해피하게 고문하면서 이러고 살았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뭐 이들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이트 분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그 나라 어디죠? 캄보디아, 전부 다 화이트햇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 태국이 치는 걸로 보이는데 화이트햇이 치고 있고, 베네수엘라 다 화이트햇이 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쳐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전 세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텐데요. 화이트 분들은 다 모든 걸 계획대로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새끼들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드를 마구마구 올립니다. 지네 맘대로. 그리고 방해도 많이 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가운데 자방이 차를 딱 대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를 비껴서 건너가야 되죠. 그러면은 그 자방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것도 다 이 새끼들이 이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또 신호를 안 지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코드를 올리는 방식이 이 새끼들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듭니다. 신호를 지킬 수 없도록. 뭐 이런 파렴치한 년놈들인지는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코드가 올라가고 굉장히 심한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생각하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칠 때가 많죠. 국회의원들, 또 정부 년놈들,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다른 거보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미 3분의 1을 죽였는지 전 세계인의 절반을 죽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견디기 힘든 이 테러를, 이 화학무기 테러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이것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